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브레카르 아래 나오는 네이코의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네이코가 된 종타쿠가 육아 임무에서 상인육 다큐타로 남매를 대체하고 만세근학교회가 상인이 도마를 대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자는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소라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자는 도우마까지 대치당해버렸다는 것에 매우 심기가 불편한 상황. 자신이 직접 나서서 네이코를 잡아 흡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베야키 당주의 거처를 알아냈다는 정보가 들어왔기에 그곳을 향해 가게 되었죠. 우베야키 당주 입장에서는 지금이 무잔을 잡을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일부러 자신의 위치를 오니들에게 흘려보냈고 무잔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무잔은 자신의 완벽한 재생력을 믿고 함정이 있을지도 모르는 우부야시키 저택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베야키 당주를 마주하게 되었죠. 무잔은 그동안 자신을 사사건건 방해해왔던 귀살대의 수장이 이런 병자인 것에 실망했는데 우베야키 당주는 무잔에게 저주를 퍼붓은 뒤 자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이런 걸로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며 여유롭게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종타쿠가 뛰어나와 폭효를 휘감은 발차기로 무잔의 면상을 갈겼고 무잔은 그대로 땅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죠. 종타쿠는 무잔에게 너 나한테 죽는다고 했지? 라고 말했고 무잔은 종타쿠를 쓱 보더니 넌 예전에 산속에 있는 집에 있던 그 아이구나. 네가 태양을 극복한 운이었다니 재밌군 이라며 씩 웃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타마요가 무잔에게 접근해 자신이 제조한 모든 약을 무잔에게 집어넣어버렸고 무잔은 그런 타마요를 붙잡고 흡수해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종타쿠는 그 꼴을 두고 보지 않았고 다시 뛰어들어 무잔을 쳐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괴랄대 주들도 몰려와 무잔에게 공격을 퍼붓었는데 무잔은 아키메에게 명령해 이곳을 모두 무한성으로 끌어들이라고 했죠. 그렇게 무한성으로 말려 들어가게 된 이들 무잔은 일단 우베야키 당주의 자폭 공격과 종타쿠에게 맞은 부분을 재생하기 위해 숨었고 그곳에 있는 오니들에게 귀살대 검사들을 전부 다 죽이고 네이코를 붙잡아 내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오니들이 그 명령을 듣고 종타쿠를 향해 개미들처럼 몰려왔고 종타쿠는 어우 저 징그러운 녀석들 이라며 전투태세를 갖췄죠. 하지만 그 순간 파괴사 공격이 날아와 그 오니들을 전부 박살내버렸고 아카자가 툭 내려와 골케이 덤벼든 자식들은 내가 다 죽여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어우 든든하긴 한데 나도 좀 활약해야 되거든? 이라고 하며 다른 곳을 향해 뛰어갔죠. 그러다가 종타쿠는 낯익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는 바로 새롭게 상현육이 된 카이가쿠. 카이가쿠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네가 네이코냐? 너만 잡으면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종타쿠는 어디 한번 해보던가 라고 도발했고 카이가쿠는 번개의 호흡을 시연해 그대로 종타쿠를 공격했죠. 하지만 종타쿠는 이미 도우마의 싸움 이후 더욱더 강해져 있는 상태 그대로 폭혈을 휘감은 파괴사 공격 일명 폭살로 맞받아쳤고 카야쿠는 그대로 튕겨나갔습니다. 종타쿠는 그대로 틈을 주지 않고 카야쿠를 좁히기 시작했고 온몸에 폭혈이 붙어 타버리자 카야쿠는 고통에 절규를 했죠. 그러다가 소리를 듣고 뛰어온 제니치를 보고선 제니치 이 녀석은 네 몫이야 라고 하며 카야쿠의 머리를 제니치 쪽으로 던져줬고 제니치는 자신의 원수인 카야쿠를 알아보고선 곧바로 분노의 번개호흡을 시연해 카야쿠를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귀할대의 여러 주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상현이 코쿠시보 아무래도 상현이 도마도 미리 처치해놓고 아카야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인 이 상황이다 보니 많은 주들이 코쿠시보를 상대할 수 있었죠. 주들은 합동 강화 훈련으로 인해 대부분 반점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 질과 양으로 코쿠시보를 압박할 수 있었지만 코쿠시보의 다레옴 역시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데에 탁월한 검술이었기에 많은 주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쿠시보는 해외흡을 쓰는 탄지로를 발견해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탄지로는 쏟아지는 참격에 위기를 겪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종타쿠의 폭살이 날아와 코쿠시보를 막아섰고 코쿠시보는 탄지로 네이코가 남매라는 것을 보고선 이 가문의 아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종타쿠가 먼저 뛰어들어 코쿠시보에게 폭살 공격을 날렸지만 코쿠시보는 내비친 세계를 통해 그 움직임을 전부 읽어버렸고 반격을 통해 종타쿠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죠. 종타쿠는 와 확실히 코쿠시보는 엄청 빡세구나. 지금의 네이코의 상태로는 이길 수 없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에게 덤벼드는 검사들에게 계속해서 달의 호흡 참격을 날려댔고 검사들은 그 참격을 막는 게 고작이었기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죠. 그때 무이치로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뒤 동기어진을 하려고 했는데 종타쿠는 그런 무이치로를 막아서며 아직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서히 어떤 연기가 무한성 곳곳에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고 코쿠시보는 그 연기를 마시고는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죠. 하지만 그 연기는 다른 기살대원들에게는 별 지장이 없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알고 보니 무한성 곳곳이 폭혈의 불길이 타오르며 무한성을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무한성은 나키메의 혈기술로 만든 장소고 네이코의 폭혈은 다로오니의 혈기술을 태워버리는 능력이기에 무한성 전체에 폭혈의 온기부터 전부 태워버리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탐에서 발생한 연기는 오니에게 유독가스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 종타쿠는 지금이 기회라며 곧바로 폭살을 시전해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고 다른 주들도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여러 주들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 코쿠시보를 공격해야 했기에 모든 감각을 열어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내비친 세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검사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유독가스로 인해 몸의 감각을 잃어 내비친 세계를 발동하지 못했고 그대로 여러 공격에 당해 목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코쿠시보는 절대로 이대로 죽을 순 없다며 파랗게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갔지만 종타쿠는 그런 코쿠시보를 폭살로 휘몰아쳐 온몸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죠. 한편 무잔 역시 무한성에 가득한 연기에 고통스러워했고 나키메에게 어서 빨리 저 불을 끄지 못하겠느냐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나키메는 무한성을 새로 고치려고 해도 불길이 자꾸만 붙어버려 어떻게 할 수 없겠다는 말하자 무잔은 가차없이 나키메를 저주로 죽여버렸고 무한성은 붕괴되게 되었죠. 그 연기로 인해 무잔의 몸은 아직 회복이 덜 된 상태. 무한성이 무너지자 주들은 무잔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자신들에게 담겨있는 모든 분노를 표출하며 무잔을 공격했습니다. 무잔은 촉수를 꺼내 그런 주들을 날려버리기 시작했는데 뒤쪽에서는 미리 무한성을 빠져나와 있었던 아카자가 뛰어와 무잔의 뒤통수를 강하게 날려버렸죠. 무잔은 아카자 이 녀석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저주를 발동하려고 했지만 아카자의 몸은 이미 저주가 사라졌기에 아무렇지 않았고 당하고 있는 무잔의 면상을 계속해서 박살내버렸습니다. 무잔은 그런 아카자를 용서할 수 없다며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때 종타쿠가 아카자에게 당장 이 근처에서 피하라고 소리친 뒤 아카자에게 배웠던 최강의 기술 파기사 종식 성은 난장왕의 네유코 버전 폭살 종식 홍은 난장왕을 시연해 수천가의 폭혈을 무잔에게 비처럼 쏟아냈고 무잔의 온몸은 폭혈에 의해 타버리기 시작했죠. 기살대 주들은 그 어마어마한 공격에 자신들도 뛰어들면 저 공격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며 주저했는데 그때 탄지로가 네이코의 폭혈은 인간에게는 해롭지 않다고 소리치며 해외흡을 시연한 뒤 뛰어들었습니다. 탄지로는 쏟아지는 폭혈에 비해 몸이 닿았지만 역시 아무렇지도 않았고 오히려 폭혈이 일륜도와 만나자 빨갛게 검신을 따라 불타올라 자연스럽게 혁도처럼 되었고 그걸로 무잔을 베어버리자 엄청난 효과가 발생했죠. 주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자신의 호흡을 사용해 무잔에게로 뛰어들었고 그들의 칼 역시 폭혈도가 되어 무잔을 베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무잔은 엄청난 고통에 휘말려 이렇게 태양극복을 앞에 두고 끝날 순 없다며 네이코를 향해 족수를 뻗었고 네이코의 몸을 관통해 흡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완벽한 오니가 된 후 귀살대원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며 인간 세상을 정복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째서 분명 자신이 세상을 정복했는데 온몸이 불타오르는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건가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방금 네이코를 흡수했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의 망상, 자신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꿈을 꿨던 거였습니다. 무자는 모든 주들의 공격에 당해 몸이 갈갈기 베어져 흩어졌고 마지막 남은 6편은 폭혈에 의해 소멸되었죠. 모든 주들은 무자를 퇴치했다는 것에 감격하게 되었고 그 싸움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아카자는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타마요가 아카자에게 다가왔고 이건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이라며 원래 최종면 이전에도 만들어놨지만 네이코가 무장과의 싸움에는 온의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껴두었다고 했죠. 종타쿠는 무장을 드디어 퇴치했다며 무장 퇴치 기념으로 여자 대원들끼리 온천역이나 하러 가자고 제안했고 시노부와 미치리 카나오는 고개를 끄덕였기에 종타쿠는 와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마요가 인간이 되는 약을 종타쿠에게 줬고 종타쿠는 별 생각 없이 그 약을 맞게 되었는데 네이코가 인간이 되어가면서 종타쿠의 의식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죠. 잠깐 이 기분 뭔가 이상한데? 왜 내 영혼이 빠져나가 버린 것 같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때 인간이 된 아카자가 코유키 라고 부르며 뛰어왔고 제이치 역시 네이코짱 하면서 달려왔는데 종타쿠는 잠깐 온천만이라도 하게 해줘 라고 소리치며 현실 세계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안돼! 라고 절규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네이코의 기술을 최대한 전투형으로 버프를 시켜보기도 하고 폭혈을 뮤틸적인 부분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폭혈이라는 능력 자체가 확실히 오니를 상대하기엔 너무 사기적인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이 남기고 저는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